한이나 내 말 들리니? 한이나, 한이나 내 말 들리니? 아, 들리는구나. 오케이, 다행이다. 다행이고, 너 나가지 말고 잠깐만 있어. 알았죠? 음, 우리 오늘 2회차죠. 음, 와, 오랜만에 줌 수업 하려니까 줌 수업 어떻게 하는지 잊어먹었어. 와, 오케이. 오늘 문제들 잘 풀어갔나요? 어때요? 풀만합니까? 여러분들, 점수, 아, 야, 오늘 결석, 야, 내일 제일 저거 한다며. 체육대회 한다며. 결석이 최고다, 최고. 그래요. 오늘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잠깐만. 참, 오늘 숙제 해왔어요? 혹시요? 숙제요. 내가요, 답지 줄 테니까 답지를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 좀 펴보실래요? 다 해왔다고, 이거를? 참 많구나, 요즘. 답지를, 그러니까, 일단 5번까지만 좀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어, 그럼 다음 집에 가서 채점하세요. 일단 답지는 다 보세요. 아, 답지를 가지고 이거 5분까지만 풀린다는 건데 채점 한번 해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해석은 내가 해보지 말라고 했어요. 어. 할인아, 내 말 들리는 거 맞지? 답장 다시 한 번만 쳐줘. 오케이. 응. 아, 오랜만에 줌 수업하네. 친구들 채점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줘, 할인아.
거기 해설지 다 정확하게 썼기 때문에 해설지 보시고 이해 안 가는 것들은 꼭 보시고요. 해설지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한테 질문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무조건. 야, 니네 AI 반 있지? 니네 반에서 우리하고 몇 명 다니냐? 그래? 소율이 너는 되게 유명하더라, 애들 사이에서. 네가 선서였다며. 그래서 네 이름은 다 알던데? 니네 혹시 야 소율이라는 친구 온다는데 니네 아니 그랬더니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배소율 이하 몇 명 뭐 이랬다면서. 그래서 네 이름을 다 알던데? 대표로 선서했구나. 선생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 진짠데? 진짜야. 그런 경험 되게 좋아. 한 번씩 해보면. 채점 다 했을까요? 그래요. 나 봐봐요. 오늘 하프 모의고사 본 거 해설을 좀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많이 틀린 거 위주로 해설을 해줄 거니까. 알았지? 1번 틀린 사람. 넌 계속 손들 거지. 2번. 2번 틀린 사람. 알았어. 3번. 제목? 3번 많이 틀렸구나. 3번 가보자. 3번 볼게요. 3번 한번 펴보세요. 뉴스 리포터스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거 왜 또 쭉쭉 안 가지? 어, 여기 한번 봅시다. 화면 한번 봐주세요. 가볼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쉽게끔 이제 구문석 해놓은 거거든요. 다음 글의 제목을 적절한 것 그랬었나요? 답은 이제 3번이었는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제목을 물어보는데 일단 선택지가 해석이 안 되면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단어를 많이 안 외웠구나라고 좀 생각하셔야 돼. 알았죠? 1번 볼게. 인버티드 피라미드 나와 있어. 아, 어때? 매력적인 오답이야. 왜? 위에 지문에서 인버티드 피라미드가 자주 나와. 그냥 역 피라미드 얘기하는 거야. 그니 역 피라미드 이렇게 돼 있고 선택지 보세요. logically impossible structure에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다음 2번이요. Curiosity, 호기심이라는 건 what makes readers keep reading. 호기심은 어떠한 것입니다. 독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읽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야만 독자들이 계속해서 글을 읽어나가지 도중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2번이었고 3번 where to put key points in news writing. 뉴스 글쓰기, 즉 기자들이 글 쓰는 그 기사에서 어떠한 부분에다가 중요 포인트를 놔야 될지 이게 바로 3번이야. 그냥 그리고 3번이 정답이었었고 4번 가볼게. The more information, the less attention 그랬죠. 이거 더비주동 문장인지 알아요? 기억납니까? 우리 내신 때도 되게 중요하게 했던 거잖아. 그지?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던데 뒤에 보니까 less가 써 있잖니. 덜 뭐뭐 하다야. 그래서 the more information. 정보를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질수록 덜 집중하게 된다. 됐나요? 더비주동에서 주어동사 생략한 겁니다. 알았죠? 주어동사 일반적인 주어동사 할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더비주동이었고 5번 가볼게. readers 독자들
tell the facts from the fake. 가짜로부터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 됐냐, 여기까지? 제목 다 봤니? 그러면 우리 질문 한번 가보자. 제목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 제목을 찾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제목?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제목을 찾으라고 할 때는요, 항상 여러분들 뭐 찾으셔야 된다고요? 글감 찾으셔야 돼요. 토픽이 뭔지를 꼭 찾으셔야 된다.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소재가 뭐냐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얘가 주장하는 바, 즉 메인 아이디어 센텐스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목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토픽, 글감을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글감을 잡았으면 선택지 안에 그 글감이 무조건 써 있어야 돼요. 됐어? 그래서 글감이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볼게. 뉴스 리포터들은 are taught, 배웁니다. 그랬죠. 뭘 배우는데? To start their stories,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사 쓸 때 그들의 이야기, 너는 왜 시험지 없니? 시험지 펴놔주세요. 자,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배웁니다. With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맨 처음에다 쓰라고 배운대요. 됐나요? 그 다음요. The first sentence, 첫 번째 문장. 즉, cold, 뭐라고 불리우는, read라고 불리워지는 이 첫 번째 문장. 이 첫 번째 문장은 바로 뭔데? 바로 요거. 같은 말 얘기하는. 그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contain, 포함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요소. 그 이야기. 같은 말이네. 가장 중요한 정보 첫 줄에. 가장 첫 번째 문장이 본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같은 말. 그냥 기사를 쓸 때 중요한 거 어디다 쓰라고? 첫 번째 문장. 그요? 그 다음 a good read, 좋은 리드. 즉 중요한 정보를 가득 담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은 컨베이, 실어나눌 수 있어. 많은 정보를. 그래서 기사 쓸 때 뭐 하라고? 제일 중요한 말을 처음에다가 썼거든요. 다음요. After the read, 그 첫 번째 중요한 문장 이후에 정보는 제시되어지는데요. In decreasing, 감소하는 순서대로. Order of importance, 중요도의 순서가 감소하는 순서대로 나옵니다. 참고로 얘기해주면 대진고 2학년 요번 내신이어서 이거 모의고사 지문이요. 알았죠? 2학년도 시험 봤던 거라고. 중간고사 때. 중요도가 감소하는 순서대로 제시되게 됩니다. 저널리스트, 기자들은요. 말합니다. this, 이것을 inverted 피라미드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따옴표 두 개 되어 있는 거 보이냐? 이거를 이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역삼각형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걸 면적을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치면 가장 중요한 걸 처음에다 씁니다. 그래서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정보가 the widest part of the pyramid, 피라미드에서 가장 넓은 그냐? 그래서 옆 피라미드로 구조로 씁니다. is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그게 맨 위에 있다. 지금 같은 말 계속 반복하지 않나요? 중요한 말 첫 번째 문장,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문장. 그래서 면적 대비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걸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고 봤을 때 무슨 구조로 써야 된다고요? 옆 피라미드 구조로 글을 써야 된다. 뭐 할 때는 기사 쓰기. 그 다음 The inverted pyramid는 great, 좋습니다. 독자들아. 얘들아 읽을 만큼 다 읽었어. 선택지 다시 가보자. 1번 inverted pyramid, 옆 피라미드. 좋네. 근데 logically,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잘못됐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글 쓸 때 이렇게 쓰라고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1번은 탈락. 2번이요. 호기심 얘기 나오고 우리 호기심 얘기가 여기에 있나요? 아예 등장도 안 했죠. 2번도 그냥 그으셨어요. 그래서 3번이요. Where to put, 어디다 놔야 할지. 뭐를? 키포인트, 중요한 부분을. 얘들아, 키포인트가 이 글에서는 뭐 얘기하는 건데? 리드 얘기하는 거죠. 같은 말이라고. 이해되냐? 리드를 어디다 놔야 될지. 첫 번째 문장이잖아. 뭐? 뉴스 글쓰기에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가봐.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써있는 거야? 뉴스 리포터들은 배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져. 기사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 맨 처음에 이게 다잖아. 그지? 답은 3번이지. 그지? 이거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 알았죠? 좋아요. 나머지는 해석본 다 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요. 보기 들어보세요. 4번 틀린 3번 들어보세요. 야, 4번 3점짜리인데 틀린 사람 왜 이렇게 적어? 응? 많이 맞췄는데? 그러면 5번 가봅시다. 5번 손 들어보세요. 5번 틀렸어요? 5번은 빈칸 문제였었죠. 아니, 그럼 봐봐. 6번 틀리잖아.
야, 니네 되게 골고루 틀렸다. 점수를 보면은 되게 골고루 틀렸다. 7번 틀린 사람. 8번. 그 다음 90번. 그럼 골고루 틀려서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4번 가봅시다. 3점짜리였으니까 4번 풀어봅시다. 4번은 그 고2 애들도 수업할 때 되게 어려워했던 거거든요. 내용 자체가 어렵다고. 단어도 좀 모르겠고 이거 얘기하는데 어휘 문제잖아. 그지? 어휘 문제는 따봐봐. 출제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해석이 안 되면 못 풀어 무조건. 알았지? 해석이 돼야 되는데 문제를 출제할 때 글의 흐름과 알맞은 단어에 반대되는 단어를 집어넣게 돼 있어요. 정답 부분에. 무조건 반대입니다. 알았죠? 그거를 알고 덤비시라고. 했냐? 그러니까 반대되는 뜻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됐어? 첫 번째부터 가볼게. 1번이 저 아래에 있어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되게 좋은 글이야. 이거 애들 수업해주면서도 아 이거 되게 잘 했다라는 거였었는데 한번 가볼게. Let's return. 되돌아가 봅시다. To a time. 어떤 때로 되돌아가 보는데 어떤 때냐면 인이칭, when이죠.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바꿀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진이 있지 않았던 때. 어떠한 상태로요? 리빙 컬러 그랬어요. 뭔데? 생생한 색. 컬러 사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혹시 흑백 사진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넌 왜 있는데? 언제 태어나셨는데요? 그냥 흑백으로 찍은 거지. 그러니까 컬러도 찍을 수 있는데 흑백으로 일부러 찍은 거잖아. 그지? 어, 나는 흑백 사진이 있더라고. 선생님 돌 사진이 흑백 사진이에요.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20년 전에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내 돌 사진. 알았죠? 웃지 마, 이씨. 근데 돌 사진을 봤는데 돌 사진만 유일하게 흑백이고 나머지는 다 컬러 사진. 근데 그거 알지? 돌 사진 옛날에 어떻게 찍었는지. 홀딱 베끼고. 알죠? 그게 있더라고요.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알았죠? 자, 하여튼요. 컬러 사진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로 되돌아보자. 니네 근데 상식적으로 알지? 흑백 사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컬러 사진이 개발된 거지. 그지? 그때로 되돌아보자. During that period,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이거 구문 좀 알아두세요. refer to ASB. A를 B라고 말하다, 언급하다의 뜻이에요. 됐냐? 근데 얘는 수동태 형태도 좀 알아두셔야 돼. A가 앞으로 빠지고요. B, referred가 되고요. 그 다음에 to 바로 붙어야 되고, 그 다음 as 바로 붙어야 되고, B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공부할 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 refer to ASB가 수동태로 바뀐 거다라고 알아두셔야 돼. 그냥 문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 니네 이 부분을 되게 어색해. 선생님 to는 전치사 아닌가요? 근데요? as도 전치사 아닌가요? 근데요? 선생님 전치사 쓰면 안 되잖아요. 아니 잘못 알았어. refer to까지가 동사예요. 이해되냐? 꼭 그렇게 알아도 알았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A는 B라고 일컬어지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알았지? 응. 자, 다시요. 사람들은 일컬었습니다. 그림을요. 펄어그래프스라고 일컬었습니다. 흑백 사진이 맨 처음에 개발됐었을 때 이거를 흑백 사진이라고 불렀다고? 아니, 사진이라고 불렀다. 이해되냐? 흑백이란 말 없었다고. rather than 구문 알아야 되겠네. B, rather than A. 해석이 뭐라고요?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했냐? 근데 이거 똑같은 구문 알아두셔야 돼. 수능에 나오면서 되게 유명해진 거. Not so much ASB.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해석은 똑같아요.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그냥 항상 뭐가 핵심이라고? B가 핵심이에요. 이 구문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장 문제에서 학교에서 내신으로도 잘 내요. 알았죠? 됐어요? 해석이 뭐라고?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그래서 B가 핵심이다. 자, 흑백 사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뭐라고 불렀다? 그냥 사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흑백 사진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사진이라고 불렀습니다. The possibility of color. 색깔의 가능성은 그 당시에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겠죠. 컬러 사진이라는 걸 존재가 안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몰랐어. 그래서 불필요했습니다. 뭐 하는 게? 끼워 넣는 게. 어드젝티브는 얘들아 형용사라는 단어야. 혹시 몰랐으면 알아도 우리 형용사 할 때 A라고 쓰잖아. 그지? 이거의 약자야. 알았죠? 됐어요? 어드젝티브. 블랙 앤 화이트.
흑백이라는 형용사를 끼워 넣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사진이라고 불렀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 However, 하지만 suppose 얘들아 우리 요번 중간고사에 supposing 어법 문제 나왔던 거 기억하니? 어법 중에 틀린 거 모두 고르세요 할 때 이게 C인가에 있었어. 원래 suppose인데 supposing 써놓고 밑줄 쳐놨었다. 얘들아 명령문이야 이거. 알았죠? 근데 supposing을 왜 발견을 못했어? 됐어? suppose that 뜻이 뭐라고? 됐냐라고 가정해. 됐어요? 명령문입니다. 하지만 가정해보자. 대승략됐고요. 우리가 디드는 이제 동사에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로 포함했다라고. 블랙 앤 화이트라는 단어를 정말로 포함했다고 가정해. before 뭐 하기 전에 칼라 사진의 존재 전에. 나봐. 흑백 사진이 먼저 개발됐고 칼라 사진이 먼저 개발됐어. 됐어? 그 다음에 개발됐어. 근데 칼라 사진이 없었을 때 이거를 그냥 사진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었는데 그때로 되돌아가서 이거를 사진이라고 부르지 말고 흑백 사진이라고 불렀다고 가정했죠. 이해되냐? 그렇게 가정해 보는 거야. By highlighting, highlight 강조해야 되듯이 that reality 그 현실을 강조한 거지. 왜 우리는 흑백 사진만 있지? 칼라 사진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 그냥 흑백 사진만 있는 그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뭐를? 현재의 한계. 왜 우리는 흑백 사진만 있어? 빨리 컬러 사진 만들어야지.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and 그리고 따라서 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뭐에?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잠재적인 기회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적 기회는 뭐 얘기하는 거야? 컬러 사진 얘기야. 빨리 컬러 사진 만들자. 흑백 이상하잖아. 우리가 지금 사물을 바라보는 것과 다른 색깔로 나오잖아. 우리가 직접 사물을 바라보는 색깔 그대로 사진을 만들어 보자. 한계를 인식하고 만들었을 거라. 이해됐냐? 여기까지 됐어? 근데 갑자기 다음 장에 뭐가 나와? 1차 세계대전이 나와. 이걸 딱 보는 순간 니네 머릿속에는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 여기까지가 예시 1이야. 여기서부터가 바로 뭐라고? 예시 2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갑자기 토픽이 바뀌어버렸어. 알았죠? 그럼 두 번째 토픽을 갑자. 1차 세계대전은 이름을 받았습니다. 뭐한 직후에 우리가 깊게 휘말린 이유. 2차 세계대전. 얘들아, 1차 세계대전이 뻥 터졌을 때 1차 그 세계대전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니?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1차 세계대전이라고 안 불렀어. 1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름이 붙은 건 2차 세계전이 터지고 나서 그 이름을 받은 거야. 알았죠? 뒤에 나와. Before 뭐 하기 전에 그 끔찍스러운 기간 1940년. 얘들아 1940년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얘기하는 거야. 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기간 전에 1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불려졌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불렸던 이름이야. 대전쟁. 알았냐? 아니 1차 세계대전 이름 붙이려면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야 1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름 붙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이니까 이걸 1차 세계대전 부른 놈 아무도 없었다고요. 알았죠? 그럼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대? 대전쟁. 또는 더 나쁘게는 뭐라고 불렀다고?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전쟁. 이렇게 불렀다. 했니? 그럼 이제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생각해봐요. 예시는 똑같은 거를 똑같이 보여주는 거잖아. 아까 예시 첫 번째에서 뭐 나왔어? 칼라 사진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사진이라고 불렀지만 그거를 흑백 사진이라고 불렀다고 가정해보자. 얘기 나왔지. 지금 1차 세계전 얘기 끝나면서 1차 세계전 원래 이름은 대전쟁.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전쟁이라고 불리워졌었다. 근데 2차 세계전이 터지고 나서 1차 세계전이라고 이름 불렀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뒤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 그 당시로 되돌아가서 얘를 대전쟁,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전쟁이라고 부르지 말고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렀다라고 가정해 보자. 이 말이 나와요. 위에랑 똑같은 형태지. 내 말 이해됐냐? 다음 거 보자. 아, 이거 되게 불편하게 들리네. 자, what if. what if는 좀 알아두세요. 이거 듣기 평가에도 나오거든요. 듣기 평가에도. 잘 봐. what 원래 얘는 would happen if 주어 동사에서 would happen이 생략된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해석이 뭐라고? 뭐뭐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원래 이 문장이야. 알았죠? 그래서 해석이 뭐라고? 뭐뭐라면 어떨까? 뭐뭐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줄임말이라고. 알았지? 어땠을까?
우리가 불렀다면 그것을 대전쟁, 모든 것을 존시시키는 전쟁, 그것을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렀다면 어땠을까?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언제로 되돌아가서 1918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 했냐? 그 전으로 가서 불렀다면 어땠을까? Such a label. 그러한 명칭은 뭔데? 1차 세계대전 얘기합니다. 그때로 되돌아가서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렀다면 그것은 만들었을지도 모를. 근데 여기 잘 봐. 마이트 보이니? have pp 보이니?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뭐가 떠올라? 떠오르는 거 아무것도 없어? 가정법 떠올라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가 떠올라야 되는데.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서 쓰는 글.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이 어떻게 되는데?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지금 이 부분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니? 과거를 반대로 가정해서 쓸 때. 알았죠? 그래서 뭐뭐 하면 어땠을 텐데.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생략돼 있어. 됐어?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 have가 보였을 때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라는 게 떠올라야 돼. 그렇게 이름 붙이는 건, 즉 1차 세계대전 이름 붙이는 건 might have made,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무슨 가능성? 두 번째 전 세계적인 충돌의 가능성을 만들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목적의 보호자니 더 큰 현실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말이 뭔데? 대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렀으면 야 1차 세계대전이니까 앞으로 2차, 3차 벌어질 수 있잖니. 우리 싸우지 말자. 그때 얼마나 끔찍스러웠니? 사람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죽었니? 하지 말자. 이해되냐? 사진을 흑백 사진이라고 불렀으면 야 컬러 사진도 만들어야지. 컬러 사진 더 일찍 나왔을 거야. 알았지? 됐니? 그 얘기하는 거야. 정부와 개인들에게 어떻게 크나큰 현실. 제2차 세계대전 벌일 수 있구나.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했을 거라. 우리는 더 이게 주제문이야. 맨 마지막에. 글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예시 1, 예시 2, 그 다음 주제. 이게 이 글의 구조야. 알았지? 흑백사진,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주제야. 그냥 말하고 싶은 거, 우리는 그 이슈를 인식하게 됩니다. 뭐 하면 우리가 어려운 단어 나와서 explicitly 단어 안 주어졌지. 명시적으로라는 뜻이야. 명시적. 얘들아 단어에 ex가 들어가면 바깥으로라는 뜻이야. 알았죠? in이 들어가게 되면 안으로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export 하면 수출하다의 뜻이고 import, in이나 im 들어가면 안으로라는 뜻이거든. 수입하다의 뜻이잖아. 그지? 우리가 바깥으로 명시적으로 identify them 그것들을 이름 붙였을 때, 인지했을 때, 확인했을 때 우리는 뭐가 우리가 한계이고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더 잘 알게 됐니? 대중고 2학년 시험 범위였다고 그랬지. 시험 문제가 뭐인 줄 아냐? 이 지문을 다 주고 요약문을 딱 썼어. 요약문. 니네 모의고사 보면은 40번 문제 있어. A번 뚫고 B번 뚫어가지고 요약문을 찾아라. 이렇게 내놨거든. 이렇게 내놨는데 이 B의 답이 이거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 근데 선택지에 답이 없었어. 선택지에 아니 똑같이 되지 않아. 단어 바꿔서 내는 거 알지? 그지? 그래서 고르라고 했다. 여기 B의 답이 name이었었어. 이름 부르다. 이게 답이었어. 애들 되게 많이 틀렸어. 알았죠? 어휘 많이 알아야 돼. 알았지? 그리고 글의 주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냥 그래서 4번 답은요. 4번인데 4번 그 문장 가볼게. 두 번째 전 세계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여기에 unpredictable이 써 있었어. 2차 세계대전 벌어지기 전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대전쟁이라고 부르지 말고 1차 세계대전을 불렀으면 두 번째 충돌의 가능성을 어떻게 예측할 수 없었다고? 아니잖아. 더 예측할 수 있었다. 전쟁 안 했을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답이 4. 알았지? 확인했냐? 지금 하나만 더 보자. 뭐 구체적으로 많이 틀려가지고 빈칸 6번을 좀 많이 틀렸었어.
3점짜리인데. 이거 한번 봐볼게. 이제 빈칸이 맨 마지막 부분인데 이따가 볼 건데요. 빈칸 얘기 좀 해줄게요. 빈칸은요, 투자하는 사람이 오늘 날씨가 좋아. 아니, 빈칸은 세 군데 뚫게 돼 있거든. 세 군데 중에 하나. 맨 위를 뚫든지, 가운데를 뚫든지, 맨 마지막을 뚫어. 됐어? 근데 출제하는 사람이 오늘 날씨 좋으니까 앞에 뚫어야지. 오늘 비 오네? 가운데 뚫어야지. 이러지 않아. 빈칸은 무조건 주제와 관련돼 있어. 거기를 뚫게 돼 있어. 알았죠? 빈칸은 뭐와 관련 있다? 주제와 관련. 됐냐? 빈칸이 세 군데 중에 하나를 뚫게 되는데 처음에 뚫거나 마지막에 뚫은 건 쉬운 것들이야. 알았냐? 왜 그러냐면 니네 국어 시간에 혹시 배운지 모르겠는데 혹시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이 말 들어봤니? 주제를 맨 앞부분에 설치하는 걸 두괄식이라고 해. 주제를 맨 뒤에다가 설치하는 걸 미괄식이라고 해. 주제를 맨 처음과 마지막에 설치하는 걸 양괄식이라고 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빈칸은 어디를 뚫는 거라고? 주제를 뚫는 거라고. 첫 번째 빈칸이 있다면 어디 부분 잘 읽어야 돼? 끝부분 잘 읽어. 이해되냐? 끝부분에 빈칸이 있다면 첫 부분을 잘 읽어요. 왜? 주제를 찾게끔 해줘. 그지? 그래서 어려운 건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어려운. 알았죠? 가운데 뚫려 있는 게. 이건 전반적인 흐름을 다 봐야 돼. 그리고 빈칸은 주제를 뚫는다고 그러잖아. 그지? 아무데나 뚫는 게 아니고 주제를 뚫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빈칸부터 읽어. 내가 문제를 풀 때. 빈칸을 시간 내서 정독한다. 근데 대부분 나중에 니네 모의고사 자주 볼 거 아니야. 모의고사 자주 볼 때 실험을 한번 해봐. 글을 처음부터 읽는 게 내가 문제 푸는데 유리한지 아니면 빈칸 부분부터 읽고 나서 전반적으로 훑는 게 더 유리한지 그걸 거 알아두시라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좀 얘기해주면 빈칸이 좀 쉬워지고 있어. 왜냐하면 학생들이 봤을 때 여태까지 제일 어려운 게 빈칸이었잖니. 근데 빈칸이 좀 쉬워지고 있어. 어려워지고 있는 게 어디냐면 순서 삽입이야. 니네 BAC 그다음에 이 문장 어디다 끼워 넣을래? 이게 제일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 알았죠? 2점짜리도 탑5 안에 오답률에 계속해서 됐어? 그래서 빈칸은 이렇게 답이 간단한 것들은요. 웬만하면 풀 수 있으니까 한번 덤벼보시고 특히 6번 문제는요. 글 자체가 일화글이라서 어렵지 않아요. 됐나요?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거. 빈칸은 우리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냐면 빈칸 추론이라고 얘기하거든. 추론이 뭔데? 미루어 짐작하다 이 뜻이잖아. 그지? 근데 미루어 짐작하지 않아도 돼. 왜? 빈칸은 무조건 지문 안에 답이 있어. 됐어? 근데 뭐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걸 틀린 거야. 알았냐? 지문 속에서 찾아야 돼. 됐어? 한번 가볼게. 34번 보자. All in the term. 야, 이거 글 되게 쉬워. 일화글이라서. 학기 초에 우리의 미술 선생님이 프로젝티드를 했어. 여기 봐. 이게 이름이 뭐야? 빔 프로젝트. 그지? 프로젝트 했단 말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면에다가 프로젝트를 쐈다는 얘기야. 알았죠? 프로젝트를 쐈습니다. 뭐를 썼냐 하면 한 수도승의 이미지를 쐈어. 그림 작품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칠판에다가 쏜 거야. 알았죠? 학생들 크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his back 수도승 얘기하는 거야. 그림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의 등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등져서 서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이 수도승이 바닷가에 서가지고 바닷가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를 등지고 있는 거야. 관객들을 등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면부가 아니라 후면부를 보여주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그의 등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standing on the shore 바닷가에 서 있으면서 looking up 바라보면서 파란 하늘과 거대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됐냐 여기까지? 그 다음 그 교수는 물어봤어. 학생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뭐가 보여요? 라고 물어봤어. 됐냐? The darkened auditorium. 니네 이거 빔 프로젝트 돌리면 원래 조명 다 끄고 해야 되는 거 알잖아. 그지? 그래서 어두워진 강의실은 강당은 was silent. 조용했어. 교수가 뭐라고 물어봤다고? 뭐가 보이니? 라고 물어봤어. 근데 조용했대. 우리 학생이야. 알았죠? 이 글쓴 애가. 우리는 바라보고 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가능한 한 빡세게. To unearth, unearth. 얼스라는 단어에 언이 붙어서 반대말이잖니. 얼스가 원래 지구, 땅, 흙이란 뜻이야. 뭔가 덮고 있다 이 뜻이라고. 이해되냐? 언이 붙어서 반대말이 돼. 그래서 밝혀내다, 드러내다, 알아내다 이 뜻이라고. 이해됐나요?
아, 그래서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발견하기 위해서 숨겨진 의미를. 아, 도대체 교수가 뭐 물어보는 거지? 뭐가 보이냐고 물어봤어. 그림을 딱 보여줘. 숨겨진 의미가 뭘까? 졸라게 고민하는 거야. 근데 대답이 떠올라, 안 떠올라? 안 떠오르지.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강당이 침묵에 빠져 있다. And came up with nothing.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음에 틀림없어. 히, 이시 가리키는 건 뭔데? 히든 미닝 얘기하는 거야. 숨겨진 의미가 우리가 못 찾고 있구나. 교수가 뭘 찾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도대체 뭐가 보이는 걸까? 라고 해서 조용하고 있었다. With dramatic exasperation, exasperation 어려운 단어, 경로, 졸라 화남이란 뜻이야. 극적인 경로와 함께 교수는 대답을 했어. 그녀 자신의 질문에. 그녀의 자신의 질문이 뭐였어? 뭐가 보이니였잖아. 그치? 뭐라고 대답을 해? 이건 수도승의 그림이잖니. 그의 등은 우리를 향해 있어. 그는 서 있잖아. 바닷가 근처에. 거기에는 파란 하늘과 거대한 하늘이 있잖아.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니야? 맨 처음에 써 있었던 거지. 그치? 그대로 써 있어. 음. Why didn't we see it?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 이 시각에 기는 건 바로 앞문자.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그걸 왜 우리는 못 봤어? So, as to는 뭐뭐하기 위하여. 인어들 to랑 똑같아. 알았죠? So as not to bias us. 우리에게 편견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교수님은 질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뭐도 안 하고 드러내지도 않고 그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그 그림의 작품 제목이 뭔지 안 알려주고 그냥 그림 쏴주고 뭐가 보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사실 그거는 캐스퍼 데비드 프레드리히라는 사람의 작품 제목. 이해되냐?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빈칸이죠. 빈칸이요. To better understand your world. 너의 세상을 잘 알기 위해서 빈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 잘 봐. rather than not. 아까 구문 얘기였지. B rather than A.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이해되냐? B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 B 주제를 뚫은 거야. 이해되냐? 여길 뚫은 거라고. 뒤에 읽어봐야지. guess at 추측하기보다는 you think를 괄호를 묶어야 돼. 삽입된 거야.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봐야만 하는 것을 추측하기보다는 이렇게 돼 있어. 봐야 하는 것을 추측하는 게 뭔데? 바로 아까 학생이 썼던 거야. 뭐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어? 숨겨진 의미가 뭘까? 이거잖아. 뒤에 말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가 뭘 봐야 되지? 숨겨진 의미가 뭐지? 그거를 추측하기보다는 빈칸하셔야 됩니다. 라고 나와요. 했냐? 아까 교수가 화내면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그림을 그대로 묘사했잖아. 그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묘사했다. 그 말이 들어가줘야 돼. 알았죠? 선택지 가볼게. 1번 보세요.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인식하세요. What you actually see. 네가 진정으로 보는 것을. 답 1번이야. 알았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이 새끼가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무슨 꿍꿍이가 있지? 어떤 속셈이지? 이러지 말고 진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시라고. 답 1번이야. 알았죠? 그림 있는 대로 보라고. 다음 2번. Accept different opinions with a broad mind.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의견들을 받아들이세요. 3번. Reflect on what you are already learned. 네가 이미 배웠던 것을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Personality experience, even a small thing. 개별적으로 경험하세요. 작은 것들을. 5번. Analyze the answers from various perspectives.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해답을 분석하세요. 어때요? 답은 1번이죠. 맞춰서 써야 돼.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세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냐? 아이 졸려고 다 죽으려고 그래. 소율아! 뭐하냐? 졸고 있냐? 소윤 같은 손자 들어가는 새끼 졸고 있어. 그만 좀 졸아.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답은 1번이야. 알았죠?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거 봐봅시다. 카리나, 잠깐만 쉬어. 나 마이크 끌게.
할인아, 내 말 들리니? 오케이. 잠깐만, 말이 들리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있다. 소연아, 집에 가자. 정신 차려. 야, 너네들은 취미가 뭐야? 인스타? 유튜브? 롤? 세 개 중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배. 너는 취미가 뭐야? 취미가 뭐니? 내 취미는 뭔지 아니? 내 취미? 드라마 몰아보기. 여기 동영상 보이냐? 동영상 파일. 모험택시 2 2회 남았어. 알았지? 지금 거의 끝부분이야. 이거 끝나면 미스터 선샤인 봐야 돼. 2018년도 작품이야. 근데 봤더니 미스터 선샤인이 24부작이야. 미쳤어. 이걸 언제 봐? 나 드라마 보는 거 존나 좋아해. 드라마 보면서 울어. 최근에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는 니네 혹시 봤냐? 슈룹 봤냐? 슈룹? 안 봤어? 김혜수 나오는 거? 내가 올해 본 드라마 중에 슈룹이 최고의 작품이야. 뭐 부잣집 막내 아들 아니 봤냐? 아니 부잣집 막내 아들 뭐냐? 아 미안. 대벌집 막내 아들도 재밌었고 대행사라는 작품이 있었어. 몰라? 광고 얘기 다루는 건데 너무 재밌게 봤어. 근데 내가 1위로 뽑는 건 슈룹이었었어. 사극이거든. 김혜수 나오는 거. 나중에 기회 되면 봐봐. 와 놓칠 수가 없어. 다음 편을 내가 다음 편을 기다리기 싫어서 드라마가 시작하면 종영되고 나서 한꺼번에 몰아서 보거든. 다운받아갖고. 그게 내 취미인데 모험택시 2는 이건 그냥 만화 같아. 이건 내 스타일은 아니고 하여튼 그래. 내가 너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취미를 좀 가져. 알았냐? 인스타, 유튜브, 게임 이것만 하지 말고 뭔가 좀 다른 취미를 가져. 야, 너도 똑같아. 드라마 보는 거랑 그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뭔가 취미를 좀 가져. 알았지? 난 드라마 보면서 뭐를 중점적으로 보냐면 화면도 화면이지만 사실은 대사 위주로 좀 보거든. 대사를 들으면서. 대행사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그러니까 슈룹을 보면 슈룹의 주제가 뭐냐면 엄마가 느끼는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야.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그런 궁중내 암투 이런 것들을 다룬 거고 대행사는 매 회마다 주제가 있거든. 근데 매회 주제 중에 지금도 머릿속에 남는 주제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계산서는 반드시 청구된다. 무슨 말인지 아냐? 니네들이 착한 일을 했잖아.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답 돌아와. 나쁜 일 하지. 거기에 대한 보답은 반드시 돌아와. 알았죠? 운동을 안 하고 나태하게 있으면 질병으로 돌아오고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이라는 게 돌아오고 그래서 계산서는 반드시 청구된다. 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계산서는 니네들 입장에서 먼저 아냐. 성적표야. 알겠어?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야 돌아와. 알았지? 어.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말이야. 알았죠? 그리고 하나 또 생각나는 거 얘기해 줄게. 우리 옛말에 보면 이런 말 있지.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되고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뭐가 된다? 반이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써놨는 줄 알아?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뭐가 된다? 약점이 된다. 진짜 현실에서 맞는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 한참 친구 좋아할 나이잖아. 진정한 친구는 내가 뭐라고 그랬지? 같이 기뻐해주는 친구 아니면 슬픔을 나눠주는 친구. 뭐가 진짜 친구라고? 뭐가 진짜 친구인 것 같아? 기쁨을 나눠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야. 선생님이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 알았냐? 둘이 친구야. 서울대 갔어. 재수해. 아 예를 들면, 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재수를 해. 근데 네가 얘한테 가가지고
친구야, 난 네가 서울대 붙어서 내가 서울대 붙은 만큼 기뻐.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정한 친구야. 알았지? 꼭 그런 사람 만나. 아느냐?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나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기다리는 사람은 니네 약속하지. 약속할 거냐? 몇 시 만나자.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게 하는 사람의 단점만 생각하. 시간 약속 잘 지키시라고. 제발 지각 좀 하지 마라. 알았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았지? 니네들이 만약에 5시까지 오기로 돼 있어. 안 오잖아? 그럼 내 입에서 바로 나오는 멘트가 뭔지 알아? 씹새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연락 주라고 그랬는데 왜 지각하는지 왜 안 할까? 욕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와. 알았죠? 니네들 아마 친구들이랑 약속하거나 그래서 지각하는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봐. 아, 지금 뛰어오고 있는 친구, 참 배울 점이 많은 친구,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 나는 이 친구처럼 행동해야지. 이러고 있겠니? 개새. 또 늦어? 다음부터 약속하면 내가 일부러 30분 늦게 나와야지. 이러고 있을 거야. 알았냐? 시간 약속 잘 지켜. 알았지? 갑자기 여기 동영상이 눈에 보여가지고 뻘소리를 좀 했어. 자, 가볼게. 자, 무슨 문제 풀을까? 우리 아까 뭐 봤었니? 6번 봤었지. 우리 7번 한번 가보자. 7번. 7번 순서 문제 어렵지 않았니? 이건 고2 애들이 시험 문제 풀었을 때도 되게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 참 7번 가볼게. 7번 답은 북하가 답이었었죠. 선생님 이거 이제 북하라고 얘기해요. BCA요. 알았지? 선택지 보시면 1번 ACB 써 있잖아요. 아시바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빡. 됐나요? 3번은 북하, 4번은 캡, 5번은 시바. 됐냐? 여기 답은 북하가 답입니다. 알았죠? 북하. 가볼게. 니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순서 문제, 삽입 문제야. 알았지? 그리고 제일 어렵기도 해. 오답률에 항상 탑5에 들어가는 문제들입니다. 알았죠? 한번 가보자. 한 조사에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잘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61%의 미국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됐냐라고. 여론조사에서. 그들은 지지한대. 정부를 지지하는데 어떤 정부를 지지하냐면 돈을 더 많이 쓰는 정부야.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얘들아, 국가가 세금 걷어가지고 그걸로 국가 꾸려나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부자인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거 이거 당연한 거지. 그지?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정부 지지한다라고 여론조사에서 얘기를 했대. 그냥 이거 딱 주고 A, B, C 순서를 골라라 그랬는데 되게 어려워했었어. 이 답은 B부터인데 일단은 순서 문제 잘 푸는 법을 얘기해 줄게. 순서는요. 순서를 잘 푸는 방법을 내가 얘기해줘도 일단 가장 기본이 되지 않으면 순서 문제는 못 풀어요. 그게 바로 뭔데요? 해석이요. 해석이 안 되는데 뭔 순서 문제를 풀어? 됐냐? 이건 요령을 알려줘도 스킬을 알려줘도 못 푸는 거 아니야. 아니 봐봐. 첫 번째 문장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이 해석이 안 돼. 두 번째 문장 뭐를 집어넣을까 딱 봤는데 아는 단어가 I 없어. 그 다음 문장 읽었더니 is 빼고는 없어. 이건 찍어야지. 괜히 기본적으로 해석 잘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해석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 키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 첫 번째가 연결어. 연결어. But, however, therefore, so 그냥 이런 연결어 있는 것들 잘 보세요. 알았죠? 내용이 어디서 바뀌는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관사입니다. 우리 관사란 말 배웠었죠. 문법 배울 때. 근데 니네는 관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관사. 관사는 두 종류로 나눈다. 무슨 관사? 부정관사, 그다음 정관사 이렇게 배우잖니. 나도 중학교 때 문법 배울 때 그냥 외웠었어. 부정관사는 어나 언을 얘기하는 거다. 정관사는 더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야. 그지? 이 관사가 뭔지 얘기할게. 이 관자가 갓 관자야 한문으로. 양반들이 외출할 때 쓰는 갓 얘기하는 거. 알았죠? 갓. 사는 뭐냐면 명사 얘기야. 명사가 나올 때는 갓을 써야 돼. 그게 바로 뭐라고? 관사.
그래서 관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 이해되니? 그래서 관사야. 그럼 부정관사, 정관사는 무슨 말이야? 여기서 부정은 낯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 얘기야. 정해지지 않은 걸 얘기할 때 어나 언을 써. 언을 써. 됐어? 정관사는 정해진 걸 쓰는 거니까 더를 써야 돼. 이렇게 나와. 왜 관사 잘 보라고? 순서로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개를 받을 때 더 명사를 쓰는 거야. 순서. 이해되냐? 그래서 관사 조심해야 돼. 알았죠? 세 번째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대명사를 조심해야 돼.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명사를 먼저 얘기해주고 그거를 대신 받는 이시나 데이로 받아야 돼. 내 말 이해되냐? 이게 글의 순서야. 알았죠? 이게 스킬이거든? 근데 이거를 백날 알면 뭐해? 해석이 안 돼. 그럼 찍어야지. 그냥 해석하는 게 먼저야. 자, 가볼게. 다시요.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61%, 과반수 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움을 주는 정부, 거기에 돈을 쓰는 정부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딱 조였어. 이제 B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B, 일단 눈에 들어와야 돼. 하지만 그랬죠. 그죠? 그러나 얘들아, 벗은 어느 때 쓴다고 그랬어? 내가 벗이랑 똑같은 단어가 뭐 있다고 그랬지? 그러나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뭐 있어? 벗, however 또 봐봐, 두 개밖에 모르면 안 된다고. yet, still 이거 알아두시라고. 얘네들도 다 그러나야. 알았죠? yet도 그러나 still도 그러나. 선생님, yet은 아직 뭐뭐하지 않다 이 뜻 아닙니까? 아니, 연결어로 쓸 때 그러나요. 선생님, still은 여전이란 뜻 아닌가요? 아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야. 이해되냐? 단독으로 쓰이게 됩니다. 부사 맨 앞에 쓰이게 됩니다. 알았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할 때 쓰는 건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얘기해줄게. 첫 번째, 역접을 나타낼 때 쓴다. 역접이 뭐야? 너네 국어 시간에 역접, 순접 배웠지? 기억나? 내용을 확 뒤집어 버릴 때 쓰는 말이 역접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선호 쌤은 맨 처음 야, 잠깐만, 수요일에 나 하나만 물어보자. 너 나 처음에 왔을 때 첫인상 어땠니? 근데 너네들 존나 웃긴다? 첫인상 어땠니? 그럼 다 웃더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한 거야, 도대체? 나 처음에 왔을 때 어땠어? 아니, 처음에 얼굴만 봤어. 아, 씨발, 좋됐다. 내가 얘기해 줬었냐? 딸학원에 있었을 때, 그때는 애들이 등원하면 어서 와 선생님들이 이거 해줬었어. 근데 애가 등원하는데 그날 처음 등원하는 애였었거든. 어서 와 그랬더니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고개를 막 이렇게 가로저으면서 가. 수업 시간에 내가 딱 들어갔어. 근데 걔가 이러는 거야 나를 보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저 아까 선생님이 인사해 주실 때 선생님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럼 나 누군지 알았니?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셔틀 아저씨인 줄 알았어. 그 1년 동안 나한테 갈굼당했어. 아, 솔직히 얘기해봐. 첫인상 어땠어? 안 때릴게 얘기해봐. 첫인상 어땠니? 아,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어차피 마상은 벌써 입었어. 얘기해봐. 어땠어? 아, 괜찮아, 얘기해. 무서웠다고. 소영이는 어땠니? 나 처음 봤을 때 어땠어? 아, 그때 그럼 처음 봤을 때 어땠어? 선생님 아닌 줄 알았다고? 수업 여기까지. 은상 얘기해봐. 첫인상. 응. 학원 끊어야 되겠다? 아니, 그거는 나랑 수업하고 나서 뭐 처음에 얼굴만 봤었을 때. 야,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봤거든? 나 맨 처음 만났을 때 어땠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재수없어. 왜냐면 그때 복장이 겨울이었거든? 까만색 청바지에 까만색 가죽 잠바를 입었었고 헤어스타일은 이대로.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대로니까. 알았지? 중학교 때 1학년 때 이대로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알았죠? 단 한 번도. 그래서 동창회 나가면 애들은 다 나를 알아. 선호가 반갑다 그래. 누구세요? 나 이런다. 나걔 모르거든. 저희 까만색 청바지에 까만색 가죽 잠바를 입고 이 헤어스타일에 너네 일수 가방 알지? 그걸 들고 갔어. 처음 만났어.
그래서 재수 없었다는 거야. 재수 없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시작했지, 우리? 역점 얘기하다, 역점 얘기하다가 그랬지. 자, 처음에 선생님 봤었을 때 사채업자인 줄 알았다, 조폭인 줄 알았다, 셔틀 아저씨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러나 수업을 들어보니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참 좋은 선생님이다. 어때? 내용이 확 바뀌었지. 그지? 이게 바로 역점이야. 그럴 때 얘네들 써. 그래서 두 번째는 어느 때 쓰냐면 대조할 때 써. 비교 대조할 때. 그니 한국의 날씨는 참 따뜻하고 좋아요. 하지만 일본의 날씨, 나 날씨 잘 몰라. 그냥 일본 얘기하는 거야. 나 일본 혐오하고 막 이런 사람 아니야. 일본의 날씨는 더 춥고 서늘해요. 이렇게요. 했나요? 비교 대조할 때. 세 번째를 니네 좀 알아줬으면 좋거든. 세 번째는 내용을 강조할 때도 써. 이 그러나. 선생님이 한국말로 예를 들어줄게. 내가 지난주 일요일에 소개팅을 했어.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무슨 처자식인데 뭔 소개팅을 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이 친구라고 얘기하고 얘기한 거야. 야, 나 저번 주 일요일에 소개팅 했거든? 친구가 물어볼 거 아니야. 어땠어? 어땠어? 얘기할 거 아니야. 내 얘기해. 졸라 이뻐. 몸매도 환상이야. 성격도 좋은 것 같아. 내가 커피값을 냈더니 영화비를 본인이 내겠대. 좋아. 하지만 더욱더 좋은 건 집이 잘 살아. 알았냐? 좋아, 좋아, 좋아하다가 제일 좋은 거 얘기했어. 알았지? 이럴 때도 그러나 말았어. 니네들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분명히 만나게 돼. 벗을 역적과 대조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해되냐? 내용을 강조할 때 있어. 되니? 네 번째는 잘 보이진 않는데 대화체에서 좀 쓰는데 화제를 전환할 때도 그러나라는 말을 써. 우리나라 말로 좀 편하게 하면 그건 그렇고, 그지? 그게 그러나라고 써. 그냥 많이 쓰는 순서대로 내가 얘기해 줘. 근데 3번 잊어먹지. 강조할 때도 써. 모의고사 지문에 어땠는 줄 알아? 모의고사 지문에 타픽이 자연이 나온 적 있었어. 니네 글을 많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연이 모의고사의 타픽이면 글감이면 다 좋은 내용이야 얘들아. 애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게 해야 돼. 자연을 못 만나서 애들의 뭐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 콘크리트 속에서 철벽 속에서 살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 이런 게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한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정말로 좋다. 정말로 좋다.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육체적인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하우에버가 딱 나와. 하지만 이것만 딱 보고 자연이 안 좋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알겠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지만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키우게 되면 학습적인 결과도 좋게 된다. 이렇게 나와. 알았지? 애들 공부도 잘하게 된다. 됐나요? 그러니까 강조되는 것도 좀 알아주세요. 됐나요? 근데 자주 나오지는 않아. 알았지? 자주 나오는 순서는 역적 대조가 제일 많이 나와. 여기서 벗은 뭔데? 대조야. 대조인지 아닌지 보자. When the same population. 이것도 설명해 줘야 되겠네. population이란 단어예요. 수능을 보기 위해선 세 가지 뜻을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 인구 혹은 인구수. 두 번째,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동물이나 곤충을 얘기할 때는 개체 혹은 개체수. 세 번째 뜻이 뭐냐면 모집단이라는 뜻이 있어. 모집단. 여기서 3번의 뜻을 써요. 모집단. 모집단이 뭔지 아세요? 한문을 쓸 때 이 모자를 어미 모자를 써. 됐어? 선생님, 엄마들의 모임인가요? 아니, 그거 아니야. 알았지? 우리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국에 1학년이 몇 명이나 있을까? 니네 황금 돼지띠라서 인구 졸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만약에 예를 들면 40만 명이라 하자. 여론조사 40만 명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니네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나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고등학교 1학년 중에. 그래서 뭐 남자 500명, 여자 500명 이렇게 나오지. 1000명이 바로 영어로 따지면 샘플이야. 고등학교 1학년 전체 40만 명을 모집단이라고 얘기해. 내 말 이해됐어? 그 모집단의 뜻이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 또 그 똑같은 모집단. 정관사 더 있니? 위에 응답했던 사람들의 모집단. 똑같은 이런 얘기야. 알았죠? 예를 들어서 1000명을 여론조사했었을 때 610명이 찬성을 했다. 이 1000명 중에 똑같은 모집단 얘기합니다. 그냥 1000명 중 그 똑같은 모집단은 질문을 받았어. 뭐라고 질문받았는데 그들이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봤어. 돈을 쓰는 정부 어디에 복지에다가 돈을 쓰는 정부를 지지하는지 물어봤어. 그냥 그랬더니 뭐 단지 21%만 찬성한다. 흔히 비교대조의 법. 그 다음 the same population 그 모집단.
그래서 뭐가 먼저 와야 돼? B가 먼저. 이해되냐? 아, 해석 안 되면 말짱 꽝이야. 알았죠? 그 다음, in other words 이렇게 돼 있지. 즉, 다시 말하자면 그랬어. 연결어 in other words 얘기. 즉, 다시 말하자면은 뭐 할 때 쓰는 말이야? 위에 했던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해 주거나 알기 쉽게 얘기해 줄 때 쓰는 말이 in other words야. 했냐? 그래서 in other words 이 세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하고 같은 내용이면서 더 쉽게 써준 거예요. 흔히 두 번째 문장은 네 번째 문장하고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됐어? 세 번째 문장 읽어볼게. 즉 다시 말해서 네가 질문을 한다면 about 뭐에 대해서? 개별 복지 프로그램에 관해서 얘기한다. such as 뭐와 같은?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은. 어떤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학교 급식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저소득층 가구. 이런 거와 같은 거를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폭넓게 그것들에 대해서 찬성했어요.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61%가 찬성합니다. 첫 번째 문장하고 똑같아요. 좀 더 부연 설명 자세히 해줘. 되냐? 근데 네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줘. but 하지만 똑같지? If you ask about welfare, 네가 복지에 관해서 물어본다. 두 번째 문장 가볼까? 복지에 관해서 물어본다. 어때? 똑같잖아. 됐어요? 순서 알겠어? 하지만 네가 복지에 관해서 물어본다면 복지 뭘 얘기하는 건데? refer to 가리키는 말이야. 똑같은 프로그램 위에서 언급한 똑같은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야. 흔히 즉 장기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식사 쿠폰, 공짜 식사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뭐라고 물어본다면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You just listed 네가 언급한 거랑 똑같은 프로그램 위에서 언급한 거 네가 언급했다. 순서 됐어? 물어본다면 they are against it. 아까 몇 프로 찬성했다고 했어? 21%. 79%는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됐냐? 순서 됐어? 그 다음 실험 결과를 얘기했거든. 실험 결과 이렇다고 얘기했어. 됐어? 똑같은 내용인데 질문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대답이 완전히 차이나. 됐냐? 이유를 얘기해줘야지. 복지라는 단어는 네거티브 커노테이션, 부정적인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됐어요? 왜? 복지란 말 들었을 때 사람들이 찬성 안 하니까. 반대하니까. 아마도 글쓴이가 추측하기에 방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나 뉴스들이 그것을 이시 가리키는 건 복지야. 복지를 묘사하는 방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복지라는 말을 존나 싫어해요. 알았죠? 지지하지 않는다고. 근데 복지라고 물어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저소득층 가구에게 무료로 식사 제공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근데 그게 곧 복지잖아. 그지? 근데 복지라고 물어보면 반. 이런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이러더라고. 끝나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다음 거 가볼게요. 그래서 얘들아, therefore 뭐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해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인과관계. therefore 앞에는 원인이 나와요. therefore 다음에는 결과가 나와요. 지금 실험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다 얘기했잖아. 그지? 그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글.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 주제야 이게. The framing of a question. 질문에 대한 프레이밍은 프레임이 뭔데? 구성을 짜는 거고 틀을 짜는 거야. 알았죠? 질문을 복지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에 대한 말을 집어넣을 것인가?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에? 대답. 많은 방식에 있어서. 됐어요? 질문에 따라서 사람 대답이 달라진다. 알았죠? 그리고 그것은 matter. 자동사로 쓰여갖고 중요하다 했든 중요합니다. If you aim, 너의 목표가 얻는 거라면 진정한 척도를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 사람들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질문 잘 짜야 된다. 질문에 따라서 대답이 오락가락. 내 말 이해되냐? 그지? 은성아,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진 않지? 응이라고 그랬잖아. 너 나 사랑하냐? 봐봐. 대답이 바뀌어. 알았죠? 질문 어떻게 짜야 되게 중요해. 알았어? 야, 이건 인간관계에 있어도 되게 중요해. 알았죠? 질문 잘해야 돼. And 그리고 next time. 다음번, next time 접속사라는 거 알아두세요. 알았죠? 다음번에
네가 한 정치인이 말하는 걸 듣는다. 정치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론조사가 입증하잖아요. 헨리아를 사람들 대다수가 나한테 동의한다는 걸 입증하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여준다면. 헨리 그렇다면 명령문이야. 하세요. 졸라 very 하세요. very는 cautious랑 같은 뜻이야. 조심하세요. 질문을 조작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 이해됐어? 그래서 니네 나중에 문과로 가는 친구들, 사회과학 계열로 가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알았지? 믿으면 안 돼. 알겠어? 어떻게 질문을 짜냐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 줄 수 있어. 알았죠? 네. 여론조사 믿지 마시라고. 답은 북카가 답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요. 한 문제만 더 보면 될 것 같은데 몇 번 풀어드릴까요? 몇 번? 얘들아, 틀린 거 몇 번 풀어줄까? 얘기해봐. 어? 5번? 5번? 5번 안 했었냐? 아, 5번. 그래, 가볼게. 5번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었거든? 빈칸 어려워하는구나. 5번 가볼게요. 이건 이렇게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빈칸 어디 붙는지 아니까 한번 가볼게. 나 봐봐. 선생님은 빈칸 어떻게 푸냐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빈칸은 무조건 지문 안에 답이 있어. 알았어? 니네들이 생각해서 푸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나는 빈칸부터 먼저 읽는다고 그랬어. 왜? 빈칸이 주제문이라고 했어. 그죠? 빈칸이 주제문이야. 처음부터 있든지 빈칸부터 있든지 그거는 니네들이 문제 푸는 방식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선택하면 돼. 알았죠? 처음부터 읽어볼게. 리더들은 종종 직면합니다. 엄청난 압박에 직면해요. 무슨 압박이요?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돼. 그렇지만 미성숙한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어 좀 얘기해 줄게. 사실은 내신 때는 이런 설명을 자주 안 해주고요. 정규 수업할 때 많이 해주거든요. 앞으로 단어를 외울 때요.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설명에 따라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단어에 니네 머처라는 단어 뜻을 알잖아. 머처가 성숙한, 잘 익은 이런 뜻이잖니. 그지? 단어에 pre가 들어가면 이건 before의 뜻이야. 그럼 프리머처가 뜻이 뭔데? 익기 전이야. 덜 익은이란 뜻이야. 알았냐? 성숙하기 전, 덜 익은. 그리고 단어에 PRO가 들어가잖아. 프로가 들어가면 이거는 forward의 뜻이야. 앞으로란 뜻이야. 앞으로. 이해되냐? 그래서 자, 그래서 미성숙한 결정, 섣부른 결정들이 실패의 주된 원인입니다. 결정 실패의 주된 원인. 됐어? 빈칸 한번 가볼게. 사실은 난 빈칸부터 먼저 읽었는데 빈칸이 바로 이분이 빈칸이었거든. 잘 봐. 내가 문제 푸는 방식 그대로 보여줄게. 밥 칼스는 좋은 예입니다. 리더의 좋은 예라고 했어. 이거 하는 리더의 좋은 예. In the face of diverse issue. 다양한 이슈에 직면했었어. 아, 이 리더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었을 때 빈칸하는 리더다. 여기까지 봤어. 그리고 나는 뭘 보러 가냐면 선택지를 보러. 알았지? 선택지. 1번 가볼게. justifying layoff 그랬어. justify는 정당화하다의 뜻이야. layoff는 자르는 거 얘기한 거야. 해고. 집어넣어서 말해봐. 이 사람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르는 것을 정당화하는 리더의 좋은 예입니다. 머릿속에 잘 생각해야 돼. 모의고사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푸는 거기 때문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사회적인 지문은 절대 안 나와. 알았지? 야, 자기 직원을 해고하는 걸 정당화하는 사람 좋은 거야? 아니잖아. 난 1번 딱 읽고 1번은 무조건 답 아니라고 생각했어. 나머지 다 아니고. 했냐? 2번 exercising patience 인내심을 발휘한다. 좋네. 3번 increasing employment employment는 고용. 되냐? unemployment 하면 실업. 되니 고용을 증대시킨다. 얘들아 사람들 많이 모아서 일 많이 이제 생산성을 유지하는 건 이건 좋은 거야. 알았죠? 고용을 증대시키는 건. 1번은 완전히 나쁜 놈이고 1번하고 반대되는 게 3번이야. 4번 stick to his opinions. 그의 의견을 stick to 고수하다. 집착하다. 야, 사실 리더면 자기 의견을 고수하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몰라. 알았죠?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5번 training unskilled members. 숙련되지 않은 구성원들을 훈련시키는. 괜찮잖아. 숙련되게끔. 했니?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은 제끼셨었어요.
1번을 찍었다면 반성해야 돼. 알았지? 본질적으로 나쁜 놈일 수 있어, 니네가. 알았죠?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한 놈이야. 알았냐? 어떤 놈인지 봐야 돼. 난 여기까지 읽고 맨 위로 갔어. 맨 처음에 딱 있는데 리더들이 엄청난 압박에 직면했었을 때 빠르게 결정 내려야 돼. 아까 빈칸 부분이랑 좀 비슷한데? 다양한 이슈에 직면했어. 알았죠? 그랬을 때 미성숙한 결정은 실패의 원인이 돼. 빈칸에 뭐 들어가야 돼?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 들어가. 이게 첫 번째 이치야. 알았죠? 섣부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야. 알았니? 두 번째, this is primarily 이건 주로 뭐 때문이냐면 리더들이 반응하기 때문이야. superficial. 단어 몰랐으면 또 알아둬야 되는데 니네들은 슈퍼란 말 들어가면 다 좋은 걸로 생각하더라. 슈퍼맨, 슈퍼우먼, 슈퍼마켓, 씨발 다 좋은 거지. 그지? 슈퍼피셜은 얘들 안 좋은 단어야. 피상적인이라는 뜻이거든. 너네 혹시 우리나라 속담에 수박 겉핥기란 말 들어봤어? 수박의 맛을 알려면 쪼개서 안에 걸 먹어봐야 되잖아. 근데 씨발 이거 수박 더 맛있다. 미친놈이야 이거. 그러지 않냐? 수박 겉핥기는 안 좋은 거라고. 왜 리더들이 실패하는데? 뭐에 반응하기 때문이야? 의사결정에 있어서 피상적인 이슈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두 번째 힌트. 얘랑 반대말이 들어가요. 이해되냐? 피상적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 들어가요. rather than 오히려 뭐 한다기보다 taking the time 시간을 쓰는 것보다 근본적인 이슈를 탐구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빈칸에 이 말 그대로 들어가요. 됐냐? 나봐. 헛부름의 반대말, 피상적인의 반대말. 그 다음 이슈 근원적인 문제를 탐구하는데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요거 그대로. 요거랑 겹치는 말을 찾아요. 알았지? 그게 이분. 됐어? 나머지 안 된다고. 이해됐나요? 빈칸은 무조건 지문하는 힌트 있어. 뭐가 들어갈지 몰라서 못 찾는 거거든요. 알았죠? 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해석만 빠르게 볼게요. 경제 침체기, 2001년도 경제 침체기 때 이 회사는요, 직면했어요. 일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시입니다. 30% 레버뉴, 총 수입에 있어서 30%의 하감을 직면했어요. 매출이 떨어진 거예요, 30%가. 몇몇 구성원들, 거기 운영진들, 리더십 팀에 있는 운영진들 몇몇 구성원들은 좋아했어. 뭐 하자고? 애들 자르자고. 했나요? 매출이 떨어지니까 자르자는 걸 선호했고 또 몇몇 사람들은 선호했어. 사람들 자를 수는 없으니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임금 삭감합시다. 이런 걸 선호했더니 while it would have been easy 더 쉬웠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야. 이것도 조동사의 과거형 회복비요. 됐나요? 더 쉬웠을 텐데 결정을 밀어붙이는 게 이걸 딱 보는 순간 뭐 아까 4번은 답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의견을 집착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결정을 밀어붙이는 게 더 쉬웠을 텐데 또는 요청하는 게 투표를 요청하는 게 더 쉬웠을 텐데 뭐 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압박의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이러는 거지. 야 이게 그냥 애들 잘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야 오늘 몇 명 모였어 우리 이사들 몇 명이야 11명인데요 투표해 그래서 과반수 나온 걸로 결정해 어때 이렇게 하면 쉬웠을 테지 했냐 근데 가지고 과거 완료라고 그랬지 그렇게 안 했다고 그렇게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했는데 공동 리더로서 밥 칼스는 도왔어. 뭐 하도록? 팀이 협동하도록 그리고 모든 이슈를 조사하도록. 그대로 빈칸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했냐? 모든 이슈를 다 조사해라. 모든 이슈는 뭐 얘기하는 건데? 잘랐을 경우, 임금 삭감했을 경우의 효과. 흔히 이 두 가지를 다 조사해. 그 다음, the team. 그 팀은요, 마침내 동의했어. 임금 삭감하는. 노잉, 알면서. 뭘 알아? 그들의 능력 최고 한도 내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조사했다. 영향을. 그 두 가지 결정 두 가지 뭐 해고냐 임금 삭감 철저하게 조사했다 빈칸에 또 들어가요. 이해되니 힌트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됐어? 다시 선택지 가봐. 1번 아니고 2번 인내심을 발휘한다. 3번 고용을 증가시킨다. 그의 의견을 고수한다. 미훈련된 직원들을 구성원들을 훈련시킨다. 어때요? 답이 2번밖에 안 보이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알았죠? 철저하게 시간 들여서 다 조사해. 투표 붙여.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안 했다. 이해되니?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알았지? 빈칸 문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빈칸 지문도 쉬워지고 있어. 알았어? 빈칸
3점짜리 하나 정도는 놓칠 수 있어. 그거는 족도 어렵게 되는 거. 알았냐? 우리 목표는 몇 점인데? 90점이잖아. 그지? 하나 틀렸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아, 모르면 찍어 그냥 그건. 알았냐? 어. 너네 찍는 방법 알잖아. 1번이 몇 개였지? 2번이 몇 개였지? 3번이 몇 개였지? 4번이 몇 개였지? 많이 해봤잖니. 그지? 근데 내가 얘기해 줄게. 이거 1번이 몇 개였지? 2번이 몇 개였지? 있잖아, 이거. 내신 때 쓰면 안 돼. 알겠어? 내신 그거 상관없어. 알았죠? 모의고사에서도 70점 넘는 사람들은 써도 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호가 적잖아? 그럼 몰랐던 문제들 있잖아. 한 번호로 찍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된 말로 기둥 세운다고. 아니, 딱 찍으면 기둥 되는 거야. 모의고사 때는 그렇게 찍어야 돼. 니네 모의고사 풀고 나서 느껴본 적 있지 않아? 씨발 찍었는데 다 답 사이를 비껴봤네. 이거 느끼지 않니? 한 번으로 찍어. 내가 찍는 것도 얘기해 줄게. 어려운 문제 있지. 어려운 문제. 몇 번 찍어야 돼? 빈칸이나 순서나 삽입 같은 거 몇 번 찍어야 돼? 답 앞에 있어. 1, 2, 3 중에 찍어요. 이해되냐? 지금 나 모의고사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왜 그런지 알아? 수능 출제 원칙에 듣기 평가의 답들이 앞부분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왜? 애들이 끝까지 듣고 답을 찍게끔, 답을 맞추게끔 하고 다음 번호를 넣어가게끔 한다고요. 됐나요? 니네 독해에서도 쉬운 게 바로 뭔데? 도표, 설명문, 그냥 그 다음 내용 일치불일치. 이런 것들은 답을 뒤에다가 배치한다. 3, 4, 5 중에 하나야. 어려운 문제는 1, 2, 3 중에 찍어야 돼. 빈칸이나 순서 삽입.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봐. 이거 수능에서도 적용. 알았냐? 그래서 애들한테 고3 애들 수업할 때 너희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30번부터잖아. 30번부터 35번까지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도저히 못 풀겠다. 1, 2번 중에 하나 찍으라고. 알았죠? 그걸로 쫙 찍으라고. 요번 수능 얘기해 줄까? 5개 중에 3개 맞죠. 알았냐? 다 2번이었어. 5개 중에 3개. 팩트야. 근데 이거는 사실 고3 수능 전날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죠? 어.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중에 실험. 알았어? 어? 실험해 본다고 그래서 씨발 다 찍으란 얘기 아니야. 알았지? 이 정도만. 오늘 여기까지. 고생들 했습니다. 하린아 고생했어. 나가도 돼. 아이, 아이, 빠이.